안녕하세요. 글로벌투스 원선우입니다. 오늘 그 자동차 사용 설명서에서는요, 지금 보고 계시는 폭스바겐 파사트 GT 모델을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사트 하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해 말에 이제 출시가 됐죠. 제타와 함께 이제 공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좀 공개가 되면서 합리적인 가격에 중형 수입 세단으로도 상당히 큰 인기를 얻고 있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차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엔트리 SUV 모델 T-Rog이 또 출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폭스바겐 라인업이 좀 더 촘촘하게 다듬어져 가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정상적인 영업을 좀 몇 년 동안 하지 못했던 게 바로 폭스바겐이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서 라인업들이, 그리고 살만한 차들이,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수입차의 대중화라는 것을 이제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에 상품성 좋은 제품들을 연이어서 지금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파사트 G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형 세단, 국내에서는 이제 소나타급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전에는 국산 경쟁 모델들과 좀 비교할 때도 좀 상록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좀 많이 좀 눈에 띄곤 했었는데, 그런 점들을 많이 좀 개선했습니다. 그런 점들 이번 그 자동차 사용 설명서 시간에 한번 꼼꼼하게 이 기능들, 그리고 다양한 편의 기능들이라든지 인포테인먼트 기능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파사트 GT의 한번 실내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같은 경우에 깔끔하면서도 상당히 좀 디지털화된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가운데 인포테인먼트, 터치 디스플레이라든지 풀 디지털 계기판 같은 경우에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곤두덕이 없는, 그리고 소재 질감이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도어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지금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벤티 사이즈, 지금 라지 사이즈 크기의 지금 컵인데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들어갈 만한 이렇게 넉넉한 공간을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앉아보죠. 자, 실내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풀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가운데 내비게이션 화면까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보면요, 이제 뷰 버튼이 있는데요. 이것을 누르게 되면은 화면의 이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아날로그 계기판과 비슷한 모습의 이러한 속도계, 그리고 RPM 게이지가 나오는 화면도 있고,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 화면이 완전히 크게 나오는 화면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보면은 요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메뉴들을 좀 바꿀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단에 메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행 데이터, 차량 상태, 그다음에 전화, 오디오,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보조 시스템, 지금 ADAS 기능들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도 이렇게 나오는 화면을 같이 볼 수가 있고요. 트립 컴퓨터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에 있는 버튼, 화살표 표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트립 정보가, 다양한 트립 정보를 이제 같이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기판 상의 메뉴들을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료 소비량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디젤 모델이다 보니까 애드블루, 요소수를 언제 좀 보충해야 되는지 라는 정보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 휠 왼쪽에 보시면 이제 주행안전장치와 관련된 ACC와 관련된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속도를 유지하고 기능을 활성화하는 버튼은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있죠.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MIB3라고 해서 요즘에 출시되고 있는 폭스바겐의 다양한 차종들에 장착되고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T-Rog이라든지 제타에도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가 됐죠. 움직임 같은 것은 상당히 좀 부드럽게 잘 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터치 같은 경우에도 아래서 이렇게 반응이 오는 햅틱 기능까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스크롤이 상당히 좀 부드럽게 아주 깔끔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 자, 내비게이션이요, 일단은 제가 한번 검색어 하나를 입력을 해보죠. 서울역을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로딩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이 정보 검색 결과가요. 그리고 이 검색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은 서울역을 검색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내비게이션 사용할 때 서울역 하면은 서울역, 일단은 기차역을 기준으로 해서 검색 결과가 쭉 나오곤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체국도 나오고, 특별히 서울역이 아닌
이런 정보들도 조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내비게이션 잘 사용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냥 T맵을 많이 사용하시지 않을까. 뭐 다른 국내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뭐 사제 내비게이션을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쓰임새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항상 좀 수입차를 타게 되면 지적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뭐 제규어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SK T맵과 좀 협력을 해서 자체적으로 SK 맵을 좀 사용하기도 하면서 편의성을 높이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폭스바겐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사용하기가 상당히 좀 불편하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 메뉴를 한번 가보면 뭐 차량의 전방 충돌 경고라든지 측면에서 오는 이런 차량들을 감지하는 기능들을 볼 수가 있는데, 뭐 깔끔하게 이렇게 애니메이션식으로, 그러니까 이미지를 통해서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좀 특이하죠. 시인성도 상당히 좀 좋고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누르는 경우에 각각의 기능들을 활성화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기능들을 선택하는, 감도를 선택하는 기능들, 이런 것들도 이제 상당히 좀 잘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후진을 놓게 되면은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오른쪽에 보면 메뉴들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의 각도를 좀 달리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주차할 공간, 그리고 지형 지물 같은 것에 큐빅 형태로 좀 표시를 해주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서 보는 모습, 그다음에 좀 더 넓게 화각을 볼 수 있는 측면의 모습,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주차하실 때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좀 센서 같은 경우에도 이 센서의 각도 같은 것도 이렇게 화면상에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이 화면의 채도라든지 밝기, 명암,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메뉴들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 같은 경우 눌러보면은 뭐 여러 가지 저장되어 있는 미디어 같은 것도 재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앱 커넥트 기능 같은 경우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미러링 것까지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간단한 설명서도 이렇게 메뉴를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설정 부분을 가보면 뭐 모바일 장치 추가하는 부분과 관련된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른 메뉴로 한번 가보죠. 차량 정보로 가보게 되면은 일단 트립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유량이 거의 뭐 만땅으로 차 있는 상태인데요. 디젤 모델입니다. 920km 주행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표시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설정 메뉴로 가보게 되면은 라이트로 한번 가보게 되면은 뭐 코너링 라이트라든지 뭐 다이나믹 라이트 어시스트라고 이제 코너링 시에 라이트를 조향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마주오는 차가 있는 경우에 라이트를 아래로 하향을 자동으로 해주는 뭐 이러한 기능들을 따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는데요.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수동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제 아래쪽에 변경 가능한 색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색상들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라이트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조수석과 운전석 옆쪽을 테두리처럼 이게 라이트가 나오게 되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라이트 색상이 이제 계기판에도 적용이 됩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녹색, 노란색, 뭐 빨간색, 이런 식으로 계기판의 색상도 바꿀 수 있는 점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뒤로 가보시면은 뭐 미러 와이퍼 기능 설정 부분, 그 다음에 시트 관련 부분인데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전동식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뭐 밝기라든지 색상 배색, 뭐 운전자 보조 시스템 활성화 내용들을 좀 이곳에서 또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메뉴를 이제 설정 메뉴로 나가서 뭐 음향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설정을 통해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이퀄라이저 기능까지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조금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재난 문자가 계속 오고 있죠. 요즘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이러한 재난 문자들이 차에서도 계속 이제 수신이 되고 있을 텐데요. 사실 국내 출시되면서 차량의 그 설정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재난 문자가 다 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좀 자주 지금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상에 이제 재단 문자가 계속 너무 자주 나오게 되니까 뭐 내비게이션 정보 확인 같은 것이 좀 불편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좀 횟수를 좀 조절할 수 있는 설정 메뉴가 좀 따로 생긴다고 하거든요. 이런 점들은 지금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차후에 좀 해결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진행하자면요, 이제 사운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 어느 시트 쪽으로 좀 사운드가 조금 집중적으로 좀 재생이 될지 이런 부분들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에어컨 제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꺼져 있는 상태인데 자동으로 좀 활성화를 좀 시켜 보겠습니다. 에어컨의 싱크 기능도 다 지원이 되고 있고요. 온도 조절이라든지 공기 정화 기능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앞쪽과 뒤쪽 시트의 온도 조절 기능들도 이쪽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모두 같이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사트 GT 같은 경우에 핸들 제스처를 몇 가지 기능을 좀 지원하는데요. 가장 많이 쓰실 부분이 아마 이런 부분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손을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메뉴를 스크롤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그냥 손으로 작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메뉴들이 이렇게 선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앞뒤로 움직여서 메뉴를 바꿀 수 있는, 화면 구성을 좀 바꿀 수 있는 메뉴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메뉴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 부분을 자신의 편의에 맞게 조금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좀 한정된 메뉴긴 하지만 그래도 메뉴 구성을 좀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좀 쓰임새가 어느 정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자동 에어컨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스크롤해서 손으로 이렇게 슬라이딩을 해서 풍량 같은 경우 조절할 수가 있고요. 온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좌우로 슬라이딩을 해서 온도를 높이고 낮출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손가락으로 톡톡톡 눌러서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도 이 아래쪽에 패드에 따로 마련되어 있는 점도 특징이겠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사실 이 위에 그 공유장치 기능들을 좀 통합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아래쪽으로 메뉴를 따로 빼놔서 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 C타입의 USB 포트가 하나가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이제 오토 홀드 버튼이라든지 자동 주차 기능들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C버튼 C 가잭이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네요.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뭐 C타입의 포트가 하나 마련되어 있는 점도 특징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수평 기조의 이런 디자인들이 돋보이고 또 디지털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폭스바겐 파사트 GT의 1열 주요 기능들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자,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차량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좁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일단은 앉아 보면요, 무릎 공간도 주먹이 한 2개 정도가 들어가는 이런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에 또 송풍구가 따로 있습니다. 온도 조절도 가능한 이런 송풍구가 마련되어 있고 뒤쪽 시트까지 이제 열선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열 같은 경우에는 통풍 기능도 또 적용이 되어 있는 점도 편리한 기능이 되겠고요. 그리고 2열 시트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문 같은 경우에도 내려보면은 끝까지 살짝 위에가 나와 있긴 한데 비교적 끝까지 내려가는 이 창문을 통해서 뭐 개방감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2열 시트도 마찬가지로 가죽 시트가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 컵홀더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사실 최근에 T-Roc 같은 경우에는 이 컵홀더가 크기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마련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편리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파사트 GT에는 그것까지는 적용이 안 되네요. 스키스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넓게 열리는 이런 스키스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긴 짐, 조금 크기가 큰 긴 짐들도 넣기가 쉽게 되어 있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대4로 열리는 이러한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트렁크 적재 공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도어를 열 때는 이 로고를 위로 살짝 올리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열립니다. 자, 안쪽이 굉장히 넓죠. 아마 동급 모델들 가운데서도 가장 넓은 공간을 좀 확보하고 있는 게 파사트 GT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안쪽 공간이 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좌측이나 우측 모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바퀴 뒤쪽까지도, 뒤쪽 공간까지도 이렇게 넓게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 높이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턱이 이 안쪽에 있는 높이가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물론 수납 공간으로 이 공간을 활용을 하는 것은 더 넓어지는 공간이게 되겠지만 짐을 실었던 물건을 뺄 때 들어서 좀 어느 정도는 들어서 무거운 짐이라도 좀 들어서 이제 빼야 된다는 이러한 점들은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래쪽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이 스페어 타이어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타이어 수리킷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 점은 아무래도 파사트 GT 하면 파사트 모델 하면은 미국 시장에서도 아마 좀 많이 팔리는 차량이기 때문에 스페어 타이어로 이제 설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레버를 당겨서 이 뒤쪽 트렁크 쪽에서도 시트를 접을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넓은 공간을 통해서 이 세단 모델이긴 하지만 SUV, 작은 SUV에 버금갈 정도의 넓은 이 적재 공간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